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11월 20일부터 제263회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되어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상임위별 추가 경정 예산안 및 각종 안건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2024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부구청장의 인사 말씀을 듣고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구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부구청장 문정환입니다. 존경하는 오한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본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리추경 예산으로 경선경비의 예산 절감분, 완료사업의 집행잔액, 삭감 및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구비 부담액 조정 등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예산을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한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대부분 집행 잔액 삭감 및 법적, 의무적 경비 위주로 반영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환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 홍보실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윤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한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시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위원회별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7,187억 6,49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48억 7,129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48억 7,129만 원이 증가된 7,089억 9,189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1쪽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2억 7,948만 원이 감소된 32억 7,021만 원으로 의원 정책개발비 등 의회비 6,092만 원, 기준인건비 1억 9,968만 원 등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비 세액 수입은
재산세 및 지방소비세 등을 포함하여 4억 9,9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일반 조정교부금 29억 3,0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착한 가격 업소 활성화 지원 사업 및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등 국시비 보조금 1억 4,45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의 내부 거래는 2023 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2월금 및 반환금 등으로 6,59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51억 9,335만 원이 증가된 1,450억 8,209만 원으로 제2재난 목적 예비비 69억 2,979만 원, 공무직 퇴직금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무원 연금 부담금 1억 4,461만 원, 청사 시스템 냉난방기 교체 공사 1억 7,1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일 수입은 구유재산 매각 수입 2억 7,294만 원, 지적 제조사 사업 조정금 8억 8,088만 원 등 11억 2,11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등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예시에 따라 15억 18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국시비 보조금 2월금 및 반환금 등으로 21억 4,17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4,257만 원이 감소된 5,606억 3,960만 원으로 발달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 보육돌봄 서비스 등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예시에 따른 변경액을 조정하고 집행잔액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453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방치공 폐공 시설비 800만 원, 예비비 27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23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69쪽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예비비 58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유료 공영주차장 수탁료 감액분 반환금으로 58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한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근본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리추경으로 완료사업의 집행잔액 삭감과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예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 위주로 예산을 반영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은숙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1월 8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1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 규모 및 검토 사항은 유의물로 가름보고 드리고 20쪽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0.68%인 48억 7,130만 원이 증액된 7,187억 6,490만 원으로 세입 예산은 조정교부금 및 지방교부세와 전년도 2월금,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등이 반영되었으며 세출 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액 조정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신규 사업은 없으며 조정교부금 및 지방교부세 등의 세입 재원을 지방재정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예비비로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뚜렷한 지출 계획이 없는 예비비 과다 편성은 반복적인 잉여금을 발생시키므로 균형 재정의 취지에 따라 연도 중 적정한 사업 발굴 및 지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했고자 하며 이 시간 이후 심사 시에는 부구청장은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구청장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 홍보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해당 실, 국, 사업소의 예산안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추경 관련된 거는 아니고요. 소장님 그 11월 달부터 해서 저희들 그 100일에 관련돼서 이제 환자가 급증하고 광주 같은 경우는 이제 사망 사고까지 있었잖아요. 관련돼서 저희 청에서 보건소에서 뭐 딸리 그 관련돼서 뭐 대책이라든가 뭐 예방 접종 관련해서 뭐 시책을 추진한 게 있어요. 지금 100일에는 저희들이 이제 관내에서 한 30명 정도 그 정도 지금 그 발견이 되었고요. 아직 사망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어린이 이제 두 달부터 이제 어린 아이는 출생 이후부터 맞기 시작합니다. 요번 이제 사망한 것도 나온 것도 안타깝게도 아마 그 임신 중 말기에 이제 한번 산모에게 100일의 접종을 통해서 이제 그 아이가 두 달 되기 전에 그때 이제 그 안전한 기간을 확보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마 좀 미진했던 것 같아서 저희들도 이제 출산 정책과 이제 저희들이 저출산 이런 부분들이 많이 문제로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그 담당 팀에서 그 부분을 이제 말기 27주에서 산모가 36주 사이에 이제 접종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이 안전하게 확보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산모하고 그 다음에 그 주 양육자 이제 주로 부모에게 접종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지금 검토를 지금 마련을 해서 근데 하려면 이제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야 되고 또 조례나 이런 개정들에 대해서 저 지금 검토를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기적으로 이제 한참 이제 숫자가 급증할 이제 시기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보니까 이제 여러 지자체들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이제 주의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하고 서울의 금천구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이제 임산부 대상으로 해서 네. 무료 접종도 실시를 했더라고요. 11월에 네. 이미. 그래서 뭐 저희 또 대전의 모 자치구 같은 경우는 차년도 예산에 또 그 관련 접종비를 예산에 이제 담았고 네. 그래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저희는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늦지 않았나 이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나서줘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조금 그런 부분이 좀 미진한 부분이 좀 있어서 의원이 좀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떤 시기가 중요하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근데 이제 뭐 이런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 어떤 절차에 대해서 준해서 또 추진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을 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네, 좀 저희들이 챙겨주시길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수 의원입니다. 설명자로 12페이지 볼게요. 예방접종 백신 구입비. 예. 이 내용을 증감 사유를 보니까 감액 사유를 보면은 보건소 접종 건수 감소에 따른 백신비 및 소모품비 감액이에요. 건수 감소네요. 그렇죠? 네. 이제 내년 이제 국회에서는 내년도 이제 질병관리청 예산 세부 심사를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여기에서는 2,051억 400만 원의 증액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렇게. 근데 질병관리청에서 거의 수용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 이 감액 사유를 보면은 보건소 접종 건수 감소란 말이에요. 예상치보다 얼마나 지금 건수가 좀 됐나요, 지금 이게? 저희들이 지금 이제 예방접종실에는 국가 예방접종에 이제 무료 예방접종과 그 다음에 유료 예방접종이 두 가지로 시행이 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무료 예방접종 중에서 저희가 이제 작년에 65세 이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대상포진 예방접종 백신 고개는 한 93% 정도 저희들이 완수율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요이 이제 감액 사유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아무래도 그 유료 예방 접종 중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발발로 인해서 장티푸스라든가 이런 백신이 수급이 조달이 좀 제대로 안 돼서 그거에 접종을 못하는 그런 기간들이 좀 있었고요. 그에 따른 이제 그 백신 구입비라든가 그다음에 소모품비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따라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중훈 출혈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저희 관내에서 이제 그 예방 접종을 해야 되는 그 농부라든가 군인과 같은 그 대상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기존에 이제 저희가 좀 맞고 이제 1, 2회, 2회 접종 후에 1년 후에 13개월 차 때 또 한 번 맞는데 거의 예방 접종을 완수한 분들이 많아서 신규 접종자들이 좀 적게 지금 나오는 편이고, 그 다음에 A형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시적으로 2019년도에 이제 지역에 발발을 했고, 그 이후에 그분들의 이제 밀접 접촉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한시적으로 하는 한 5년 정도로 저희가 집중 감시를 해봤을 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중단을 하고, 다른 아까 말씀하셨던 100일이라든가 기존에 이제 새로 떠오르는 예방 접종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이 감액하는 그런 사유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취약계층 대상포진 예방 접종 이것은 한 93% 네. 정도 하셨다겠죠? 네. 이것은 이제 본 의원이 이제 조례 제정을 만들어서 그 내용 같은데,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도 93% 많이 하셨네요. 또 이제 대상포진은. 네. 2024년도 본 예산 1억 8,437만 이제 6천원이었어요. 네. 전년도 본 예산 5,300만 원보다 한 247% 정도 그 정도 증액이 된 내용이었죠. 네. 예.
그래서 그래도 다 이제 좀 증액 이 감소된 이제 부분은 거의 이제 거의 다 마쳤고 이제는 앞으로 남으신 분들은 뭐 별로 없으신 것 같으네요. 그러면 이제 그 저희들이 이제 그 대상포진 같은 경우 무료 접종은 조금 더 이제 65세 기초생활수급자들만 너무 한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차상이라든가 장애인 분들이라든가 또 뭐 경로 뭐 이런 국가 유공자들 이런 폭들을 조금 더 넓게 해주고 싶은데 이 규정의 제한 때문에 저희들이 요번에 이제 다가올 초에 저희들이 조례를 조금 더 정비를 하고 또 100일에도 또 조례에 할 수 있다면 저희들이 노력해서 좀 조례를 정비해서 그 다음에 추경에 그 부분은 반영을 해서 네. 예, 조금 늦었지만 할 생각입니다. 아 예. 네. 이제 예방접종 이제 예산을 보면은 매년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좀 감액하고 있는 부분이 좀 보여요. 네. 그래서 이제 취약계층 대상 접종권 확대 또 올해같이 100일에가 이제 유행할 시기에는 임산부 대상 또 접종 사업을 추진해서 예산을 모두 사용하는 방안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이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문화 마을 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문화 마을 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효문화 마을 관리사업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진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4쪽 효힐링 아카데미 관련하여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용 설명서 170쪽 효힐링 아카데미 교육비 세입 부분 좀 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십니다. 네. 이번 제3회 추경에서 효문화 마을 관리 사업소의 기타 사업 수입의 변동 중 특히 효일링 아카데미 2,600만 원을 감액 편성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전 효마을 관리원장께서 이 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때 단순히 새로운 수입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효마을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대외적으로 중구를 알리는 핵심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에는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예, 일단 저희가 6회를 계획했었는데 3회밖에 못했습니다. 이유는 이제 저희가 홍보를 했지만 그 접수 인원이 적어서 일단 상반기 한 번 하고 하반기 두 번 해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원했던 만큼은 사업 추진 못한 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6회인데 4회밖에 못했다는 거죠? 3회 했습니다. 네. 3회요? 네. 이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었다면 혐오할 문화 수동적으로 방문하기를 기다리는 기관에서 능동적으로 중구를 찾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번 감액한 사항을 프로그램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 의미하나 이를 개선하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거나 타 기관의 연속 프로그램과 차별화하는 등 프로그램의 경쟁력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안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 마을 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문화 마을 관리사업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 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 사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 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 사무국장 및 관리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홍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 네. 어제 이제 본 의원이 질의했던 것 중에 예. 풀리지 않는 게 하나 있어가지고 질의를 좀 드릴게요. 네. 예산 편성 관련돼서 네. 저희들이 부동산 교부세를 네. 받잖아요. 예. 그 교부세가 최종 저희한테 내려오는 날짜가 언제예요? 저희가 이제 그 당초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년도에 대한 내시는 금년 이제 연말에 내려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거는 내시액을 이제 시스템상으로 보내주는 거고 이제 저희가 그 자금 교부가 되는 시기는 지금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자금은 한 66억 정도가 내려왔는데 그거는 일정 부분 내려오고 이제 내려오면서 뭔가 변동이 생기면 그거에 대해서는 또 따로 또 공문이 내려오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어제 말씀드렸을 때가 저희가 자꾸 전년도 걸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저희가 2회 추경을 편성하는 시기가 이제 9월 정도였고 9월이면 아니 이제 그거는 네, 예. 제가 이제 이해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 교부세가 예. 이제 2024년을 예를 들을게요. 네. 2023년 11월 29일 날 이제 230억 내시가 왔죠. 네. 그러면은 그 2024년도 부동산 교부세가 네. 저희한테 오는 날짜는 2024년 12월 한 30일경 되죠. 아직 최종분, 안 왔지. 최종분이 예, 오는 최종분에 대한 그죠? 예, 나머지가 그러니까 2024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가 이제 종합 예, 부동산세 맞습니다. 이제 내는 달이니까 그거를 걷어서 저희한테 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67억 온 거는 예. 그러니까 2023년 12월 15일부터 12월 30일까지 그러니까 예. 전년도에 들어온 거에 이제 그 기간 내에 못 낼 거라든가 좀 남은 거에 정산을 해서 정산분, 5월 달, 예. 7월 달 내려준 돈이 67억.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이제 본 예산에 200억을 태웠어요. 네. 그걸 가지고 사업을 쭉 추진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내시상의 금액이 170억 정도, 130억 정도는 네. 실제 저희가 받은 돈이 아니잖아요. 예. 그 돈은 이제 아직 온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럼 그거에 관련된 예산들 집행은 어떻게 한 거예요? 편성 스킬이에요? 아니면은 그거는 이제 예를 들면 저희가 이 자금을 관리를 함에 있어서 이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순세경영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희가 많이 발생을 했고 그런 쪽에서 이제 자금을 관리를 하면서 그렇게 운영이 되는 거죠. 예. 땡겨 쓰는 거예요? 땡겨 딱 금옥시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저희가 사실 부동산 교부세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추경에 30억 담고 이제 일반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희가 이제 이번에 담기는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씩 이제 자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에 따른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운영을 사실 하긴 하는 거죠. 예. 아니 그러니까 네. 본 예산에 200억을 태웠는데 200억을 예산을 세입을 잡았으니까 세출도 200억을 잡았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비비에 또 사실 금액을 저희가 잡아놓은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네, 배치를 해서 쓰고 예. 12월 30일 날 그 돈이 내려오면은 네. 그걸로 다시 충당을 하는 예, 거고. 그렇게 되고 이제 저희가 이제 결산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실제 수납에 가고 이제 지출액이 나오기 때문에 금년 연말까지는 수납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 결산할 때는 이제 그거에 따른 이제 이상은 없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 부동산세로 잡혀서 쓰고 있지만 네. 원 이제 장부상에서의 금액 이제 실제로의 돈의 네. 자금의 흐름은 예비비나 순세계 잉여금 쪽에서 돌아가는 거네요. 1년 동안. 그 딱 돈이 그 올 때까지. 부분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이제 자금 운용은 아니 딱 그 부분이 아니면은 네.
다른 세입이 없잖아요. 그 130억 지금 67억 받았으면은 130억 원을 본 예산을 태워서 이제 자금 분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아니, 그 200억을 200억을 네. 세웠는데 60억은 중간에 받았으니까 네. 예를 들어서 이제 7억은 까고 60억을 네. 하자. 네. 그러면은 140억이라는 돈이 네. 아직 안 받은 돈이잖아요. 우리 통장에 없는 돈이잖아요. 자금은 수령을 안 한 거죠. 통장에 네. 없는 돈인데 그 돈으로 네. 세출 예산을 짰을 거 아니냐 이거야. 본 예산 할 때는. 네. 그러면 그 140억이라는 돈은 어디서 끌어다가 사업 추진을 했냐 이거지. 1년 동안. 저희가 이제 그거를 따지자면은 저희가 이제 금년에 결산을 할 때 순세계 잉여금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순세계 잉여금에서 이제 발생된 돈도 남아 있는 것 중에서 이제 예비비로 편성이 된 돈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제 자금은 운영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킬상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 다른 이 예산 편성 규정이나 이런 거에는 위배되는 건 아니고. 아니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따지면 이제 뭐 자금이 저희가 딱 연초에 내시가 되면 그 금액이 전액이 다 자금 교부가 돼야지 맞는 거니까 예 이렇게 운영이 된다고. 아니 그래도 어느 보시면 될것 정도 이제 같습니다. 중간에 분할로 해서 대부분 내려오는데 네. 이 부동산 교부세 같은 경우는 거의 연말에 주잖아요. 네. 말일날 딱 예, 주니까. 예, 예. 그러면 그 전에 이 부족한 재원에 대해서 이제 사용하는 부분이 어떻게 편성이 됐는지에 대해서 제가 본인이 좀 궁금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앞서 그런 예측 그렇게 세울 예산인데 굳이 내시액보다 금액을 낮춰서 세출을 편성한 거에 대해서도 조금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뭐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긴 한데 이제 작년도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하긴 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로는 200억 편성을 했고요. 이제 이제 저희 정부의 어떤 움직임을 보고 내년에는 정리 추경이 아니더라도 그 전에 이제 가미된 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하면 정리 추경 이전에 저희가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에 본 예산 편성할 때 네. 순세계 잉여금은 몇 프로 정도 담았어요? 25년도요? 네. 내년도요? 네. 내년에 저희가 300억 편성했습니다. 그 예상치가 300억보다 넘어요? 300억에서 제가 지금 어느 정도 계산을 해봤을 때는 350억 내외가 될 걸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럼 이제 네. 300억 편성했으면 한 네. 50억 정도 차익이 나잖아요. 네. 그리고 예비비는 어느 정도 나죠? 예비비는 저희가 일반 예비비 66억이고요. 그다음에 재재난 목적 예비비는 55억 편성했습니다. 네. 그렇게 따지면은 순세계 잉여금 여유자금이 네. 지난해에도 보면은 순세계 잉여자금 한 50% 정도만 본 예산에다 담았었어요. 네. 예? 그래서 좀 그 여유 네. 자금이 있었다고 봐서 네. 부동산 교부세나 이런 데 돌려 쓸 수 있겠지만 네. 지금 50억 정도면은 네. 거기에 돌려 쓸 수 있는 여유 재원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의회에서 이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는 바에 따라서 세입을 어느 정도 추계를 해서 다 받고 그렇게 잡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예비비, 일반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한 20억 좀 넘었는데 66억 편성을 했습니다. 그 편성한 거는 예비비라는 거는 사실 다음번 추경에 저희가 이제 초과 지출에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그러니까 편성을 했습니다. 2025년도에도 본 네. 예산에 200억을 담았더라고요. 부동산 교부세를. 네, 네. 그럼 네. 결국은 이제 이 돈이 예. 빠르게 와봐야 6월 달 정도에 올 거고 네. 또 2025년 12월 30일 날 오잖아요. 네. 근데 이 전에는 순세계 잉여금을 50% 정도 담았으니까 거기서 한 100억이나 150억 정도 차익이 발생되는 걸로 네. 세출 예산을 예. 이제 지출을 했겠지만 25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순세계 잉여금을 거의 다 담으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여유 재원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유 네. 재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돈이 없어서 네. 부동산 교부세 한 150억 정도의 세원 지출을 네. 내년에 운용하기에는 좀 빡빡하지 않아요? 그럼 그 돈은 어디서 음. 채우실 생각이세요? 저희가 지금 사업을 하다 보면 이제 상반기 때 이제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물론 이제 연초에 빠르게 추진이 되면 좋겠지만 이제 그 추진되는 시기에 따라서 자금이라는 건 사실 집행이 되는 시기거든요. 네. 그래서 집행 시기가 어느 정도는 조절이 되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사업 추진할 때 뭐 설계 용역하고 이제 추진하다가 성금 나가고 집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감안을 한다면 저희가 이렇게 편성을 했어도 자금 운용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다 해서는 안 됐는데 계속 네. 얘기하면은 길어질 것 같아서 그건 네. 따로 제가 한번 질의를 좀 드릴 테니까 그 자료를 좀 한번 해서 좀 저한테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석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개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개발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안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로 2페이지 예산서 17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주니어 보드 활동 지원 좀 보겠습니다. 네. 본 예산 설명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주니어 보드 활동 기간은 당초 2월부터 12월로 계획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구성 시점은 7월로 연기되었으며 이에 따라 활동비 6개월분 9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네. 계획 대비 약 5개월간의 공백이 발생한 이유는 어디 있나요? 사실은 이제 저희 뭐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좀 저희 구에 좀 이렇게 청장님이 이제 거리되는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거 관련해 가지고 조금 그 공모를 좀 늦게 했습니다. 늦게 하시고 이제 새로운 청장님 오셔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늦어진 상황입니다. 그 신청자가 없었나요 그때? 아니 그 아예 그 공고 자체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청장님이 새로 오시면 그때 한번 다시 그 이걸 할지 안 할지 이런 부분도 검토하고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좀 하다 보니 좀 늦게 됐습니다. 그러면 뭐 아예 안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응모를 했다는 그리고 거예요? 나서 이제 네. 그 저희가 그 발대식은 7월 22일 날 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이건 해보자 하셔가지고 7월 22일 날 발대식을 했고 지금 현재 10명이 구성돼서 2개 팀으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 공고 당시 신청자가 부족했던 구체적인 원인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으로 제안된 인센티브가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를 발휘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이제 당초 그 작년에 진행할 때 사실 조금 그 활동이 좀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의 입장에서는 이걸 아예 그냥 일몰하는 게 어떠냐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작년에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그 설문조사도 하고 했는데 그 활동했던 직원들의 이제 의견이 뭐 해도 피드백이 부족하다라든지 아니면은 주제 선정하는 데서 조금 너무 좀 곤란하다. 뭐 그다음에 뭐 인센티브가 없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새로 7월에 발족할 때는 그 좀 이렇게 소규모로 그래서 두 개 팀만 일단 했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그 실행 가능성을 부서 검토 후에 공유하는 걸로 했고요. 그 다음에 그 팀장급 직원들을 통해서 좀 이렇게 주니어 보드한테도 안내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 성과 보고에 끝나면 그 해외 정책 연수 기회도 부여하는 거로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하여튼 저 주니어 보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다면 현재 참여 중인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참여자들의 활동 만족도 및 제안 사항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하여 향후 어떤 운영 계획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개선 방안 속에 그 내용들이 있고요. 그다음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내년도 4월쯤에 네. 그 두 팀의 이제 활동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보고에 따라서 저희들 다시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성실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개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이 자료에 없는데 네네. 지난 7월 업무보고에 부서 관련해서 감사를 진행한다고 했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본 의원이 제안한 건 했었는데 그 세정과 관련해서 네네네네. 그 비과세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설들 제대로 적용을 하고 있는지 현장 답사가 제대로 되고 있어서 반영을 하는 건지 관련된 거를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거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가고 있죠? 했습니까? 예예. 저희들이 특정 감사가 지금 8월 26일부터 10월 16일 동안 이루어졌고요. 그 안에 세정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 이제 감사 결과가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별도로 저희들이 한번 보고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오늘 중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직제 순서에 따라 행정지원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및 동행정복지센터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진 의원입니다. 예, 의원님. 네. 고생 많으십니다. 예. 사업 명세서 199쪽 설명자료 8쪽 좀 봐주세요. 199쪽이요. 네. 주민자치위원 세미나 박람회 견학. 21회째 이어온 전국 주민자치위원회가 폐지됐죠. 예. 주민자치위원회 세미나 박람회 견학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2023년 결산 심의 당시 해당 예산이 전액 불용된 건을 확인하여 다른 방법으로 주민자치위원 활동 관련된 홍보 또는 우수 정책들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는데 마련된 게 있는지요? 그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의 사실상 폐지 시점이 작년 10월에서 11월경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4년 본예산에 포함하지 않았거나 포함했다면 빠르게 1차 추경에 감액 처리하였거나 다른 사용처를 강구하였거나 하는 조치가 되었어야 하는데 세 가지 중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사실은 이게 보통 보면 이제 주민자치위원 세미나 박람회가 그 10월 달이나 11월 정도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이게 또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이제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 삭감을 하게 되면은 또 만약에 이제 박람회를 하게 되면은 또 예산이 없어서 이제 참여를 못하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저희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께서 예. 24년 6월 4일 날 예.
결산 승인할 때 여기 발언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럼 이거 이때도 발언을 하셨는데 미리 그 조치를 취했어야지. 요거는 한번 앞으로 좀 더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예산 운영의 긴민성과 대안 마련 측면에서 아쉬움을 들고 총무과에서 자치분권과의 업무가 이관되었으니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잘 살펴주시길 예,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과 및 독행정복지센터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영진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예. 사업 명세서 273쪽 설명자로 10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별관 외벽 창호공사 예, 예. 설명자료 10쪽 제1별관 외벽 창호공사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예. 제1별관 외벽 창호 교체공사 2024년 1회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예. 그러나 그 당시 그 계획에 따르면 설계 용역, 내역 산출에 따른 추가 공사 발생 및 노임 단가 등 공사비 증가로 제3회 추경 예산안에 1억 7천만 원을 정액 반영했고 또 내년으로 명시 이걸 신청했습니다. 추경 편성 및 이월을 할 수밖에 없던 상황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앞서 이제 저 행자위에서도 이제 행감할 때 의원님들께서 많이 또 지적하시고 또 이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제 하셔서 충분히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좀 여러분 세밀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뭐 이렇게 그 잘못했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 증가한 이유가 1회 추경에 이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이제 공법입니다. 이제 그 전에 종전에는 그냥 그 5계층을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인데 외벽에 이제 라운드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까지 포함을 하다 보니까 그 마감재를 전체를 건드려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이 시공 방법이 있어서 이렇게 평일은 사실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금, 토, 일 이렇게 주말을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그 장비하고 그다음에 인건비 이런 부분들이 좀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량도 많이 늘어났지만 또 이제 뭐 강급 자재, 원자재 가격이 상승이 되고 또 노인 단가도 증가가 돼서 지금 이 상태에서 하게 되면 3계층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전체 5계층을 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1억 7천만 원을 편성하게 되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도 예, 예산 설명을 하러 왔을 때도 예.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번을 물어봤는데도 불구하고 예. 틀림없게 창호 공사를 완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이 예. 3회 추경에 또 올라왔어요. 예. 그 이런 부분은 계속 발생이 되는데 이렇게 발생이 안 되도록 예. 사전에 예. 좀 철두철미하게 예. 예산과 예산 편성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예,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건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 여건과의 심사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직제 순서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경제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영진 의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로 17페이지 예산서 29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농협 재해보험 가입 지원 좀 보겠습니다. 2023년도는 농협 재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으로 6,600만 원을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실제 집행액은 약 3천만 원 정도 집행률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반면 2024년도에는 보험 가입 실적을 반영하여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보험 가입 실적이 증가한 구체적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농업 재해가 이제 기후 변화라든가 이런 영향에 의해서 그 실질적으로 많이 증가가 되고 있거든요, 위원님.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이 좀 그 급격하게 좀 증가가 됐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예산액을 좀 증가시키는 뭐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이번에도 그 눈이 와서 네네, 그 경기도 쪽에 그렇습니다. 비닐하우스가 많이 예. 주저앉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앞으로는 비닐하우스에도 네. 좀 철 구조물을 해서 예. 지어서 좀 안정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예.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서도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고 네네. 보험에 가입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네. 철두철미하게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네, 안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석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설명자료 23페이지요. 사업명세서 294페이지고요. 원도심 소상공인 상생주차장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및 운영방안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이 용역을 처음 한 건가요, 저희? 처음 했나? 상생주차장 관련돼서. 예, 구에서 요번에 뭐 의원님 아시다시피 그게 좀 변경이 있어가지고 그거에 따르는 그 타당성 조사를 해서 그 중기부에 제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그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게 지금 2019년가 시작돼서 몇 차례 변경이 있었죠. 예. 그 몇 차례 변경할 때마다 중기부의 그 사업비 변경이라든가 사업 대상이 될 변경 경우에는 이제 해야 되는 했죠. 뭐, 예. 그럼 이게 이제 처음 한 거고, 예, 우리 구에서 네. 예, 제출했어요. 네. 근데 이것도 사업 변경이 예정돼 있죠. 지금 시에서 또 그 방향을 좀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무용지물인 거네요. 1억 가까이 돈을 썼는데. 네, 뭐 좀 아까운 어떻게 보면 좀 아쉬웠는데 그 어쨌든 시의 정책 방향 그때 당시엔 좀 그래가지고. 그럼 그게 또 바뀌면은 또 이거를 또 용역을 또 해서 그래서- 제출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네요. 현재는 지금 요번은 우리 구비로 좀 안 하고 네. 뭐 시비로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그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하고 우리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억울한 부분을 좀 시에다 많이 피력을 했거든요. 이게 왜 구비까지 거의 1억 가까운 돈을 날리면서까지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변경을 추진하는 상황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뭐 확정적으로 아직 이 협의된 거는 없어요? 지금 현재 변경에 뭐 대해서? 의원님과 아시겠지만 그 새롭게 지금 이제 그 지상으로 올려서 그
그 금액으로 가지고는 그 지하로 해서 그 매설물이 또 어떤 게 나올지도 모르고 어쨌든 시에서 생각하는 게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땅을 팠을 경우에 어떠한 또 현상이 발생될지도 모르고 그 금액 갖고는 뭐 주차 면수도 상당히 적게 나오고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좀 안정적으로 해서 또 그 지상에다가 해서 지상 그 주차 면수도 늘리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제 그런데 컨셉을 가지고서 이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도 생각도 같은 거예요. 저희 구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어쨌든 간에 그 원도심 그 도심권 내에 그 주차장 면수를 늘리면 상당히 어쨌든 고무적인 일이 아닙니까?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주차 면수가 그 성심당뿐만 아니라 이 인근에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늘어나면 우리 구 입장에서는 뭐 반대는 하지 말아야 되지 않나. 근데 이제 이게 그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 설치하려는 부지 근처에 주차장이 많아요. 주차 빌딩이랑 그 보호 빌딩도 지금 주차 빌딩으로 세우려고 하고 있고 기존의 이한교 병원 뒤에 보면은 이한교 병원 부설 주차장도 그 3층 규모로 해서 세워놔 있고 철제로 그 주변에 또 민간 그 지상 주차장도 잔뜩 있고 여기에 또 이게 주차장을 넣었다. 그러면 그 블럭 전체가 다 주차장이거든요. 시내 한복판에. 이게 하나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지금 3층, 4층짜리 주차장이 몇 개가 있어요. 그 도시 미관의 문제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진입도로가 좁은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일단은 이 사업을 처음에 추진할 때 이제 중앙로 지하상가 상인들이 이제 추진을 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60% 정도. 근데 그분들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말씀드렸듯이 D구역이 성심당까지는 좀 유동인구가 많은데 그 이후 뒤쪽 지하상가 쪽으로는 유동인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가들이 죽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중앙로 상인애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 중앙로 지하상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도 이게 주차장이 있어야 그쪽으로 유동인구가 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주차장을 출입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타협점을 좀 찾아내야 될 건데 그 부분을 시에다가만 이렇게 맡겨놓을 부분인가라는 의심은 좀 있어요. 구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또 상황들을 시에다 또 전달을 해야 되고 또 구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좀 협의를 같이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장님이 전향적으로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 안 되면은 본의원이 볼 때는 사업을 그냥 일몰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지금 이게 지금 거의 6, 7년째 지금 질질 끌고 오면서 위치라든가 이런 방향성도 지금 못 잡고 있는 상황인데. 답답한 부분이 있고요. 사실 그 말씀도 오르신 말씀에 저도 한쪽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중기부 공모 사업이다 보니까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이 있으면 새롭게 공모를 못 하더라고요. 네. 그런 단점도 있고 해서 어쨌든 좀 신속하게 좀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어쨌든 요번에도 보면은 저희들도 뭐 구에서 그 3개 상인 단체 회원들하고도 많이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워낙 이제 그분들의 의견이 이제 상충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껴들어갈 입지가 사실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시에서는 요번에는 좀 의지를 갖고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상당히 뭐 그게 또 어떻게 될지는 사실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니까 좀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사실. 내년 1년도 추진이 힘들겠네요. 근데 지금 내년에도 뭐 이거? 제가 뭐 별도로 뭐 말씀드려야 될 상황 같은데 어쨌든 그 이제 지하상가가 지금 어쨌든 뭐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일반한테 분양을 하다 보니까 회원수가 많이 줄었어요. 그게 또 하나의 그 변수로 이제 작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있지만 지금 이 용역 결과서를 보면은 이게 이제 강제 규정이잖아요. 사업 변경이. 네. 그럼 이게 용역이 지금 한 7개월 정도 진행된 건데 지금 시에서 결정 내리고 발주하고 이 결과 보고서 해서 사업 변경 한다면 2025년도에도 이게 설립이 좀 어려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좀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그 저희들이 그 시에서 생각하는 부분도 뭐 의원님 잘 아시니까 말씀드리지만 뭐 공원 같은 데다가 이제 해서 하려고 하는 건데 근데 뭐 그게 절차상 또 공원도 일반 주차장이나 이런 걸로 또 변경을 해야 되고 뭐 이러한 행정 절차가 또 필요한 거거든요, 사실. 뭐 그러니까 어쨌든 뭐 그런 부분은 뭐 시에서 몰라서 하는 건 아닐 것 같고 어쨌든 그런 건
좀 신속하게 그 진행될 수 있도록 같이 독려해서 힘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게 또 그 중기부에 변경 신청 내는 것도 지금 7개월이면 거의 1년 가까이 이제 소요가 될 건데, 입찰 진행이라든가 예산 확보라든가 이렇게 되면은 내년도에 시에서 이거 용역에 관련된 예산은 확보가 안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추경에 담을 시에서 하는 거고. 걸로 국비 국비로, 국비로 하는 걸로. 우리 구비는 안 들어가는 구비는 걸로 안 들어가는 일단 그렇게 걸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결정이 나서 이거 용역 발주하고 보고서 용역 끝나고 변경 신청해서 승인 받고 하려고 해도 보통 한 1년 반 정도는 소요가 될 것 같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조금 이제 추진을 잘 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좀 관심을 갖고 좀 살펴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석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 경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과의 심사를 끝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직제 순회에 따라 복지정책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석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그 설명 자료 3페이지, 그다음에 4페이지. 네, 의원님. 그 6월 호국 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위문하고 국가보훈 대상자 명절 위문 관련 예산이 있어요. 네, 의원님. 근데 이제 국가유공자 위문 감액 사유가 사망 및 전출로 인한 감소라고 이제 명기를 해주셨는데, 네네. 389만 원이면은 1인당 2만 원 지급한다고 따졌을 때 한 190에서 200명 가까이가 이렇게 차가 발생되는데, 이거는 네네. 추계의 잘못도 좀 있지 않나요? 1년에 이 정도 규모가 되나요? 사실은 이제 보훈청에서 명단이 사실은 이제 내려오는 건데요.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1인당 2만 원 위문분 지금 맞습니다. 예, 네. 맞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계할 때 혹시 지금 300 말씀하신 것처럼 네 많은 금액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주는 걸로만 저희들은 그냥 하고, 저희 그 집행부에서는 따로 이분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데이터가 없어요. 별도 데이터는 없잖아요. 명단이 내려오면 일단 저희들도 동해 일단은 주민등록번 3만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들이 별도로 데이터는 그분들 주신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보청에서 그 이렇게 데이터를 따지면은 이제, 지금 190분 정도가 돌아가셨거나 네네. 전출을 했다는 데이터잖아요. 네, 지금 산출일 되면은 389만 원이면은 2만 원을 가정했을 때 네네. 190분 정도가 이렇게 됐다는 건데, 이게 정확히 확인이 된 거예요? 아니면은 그 수치에 차가 있어요? 사실은 예산 추계 세울 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명단이 있지만 전출입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 예산 계산할 때 지금 말씀하신 딱 맞게 모습을 좀 더 이렇게 세우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그 지난해에도 결산 때인가 해서 본 의원이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특별히
이 부분에 관련돼서 이 이제 유공자 부분이라든가 보훈 대상자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좀 별도로 관리를 하고 계시지 않나. 네. 또 이제 수시로 연락도 취하고 이제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네. 계속해서 이렇게 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어서 면밀히 좀 관찰을 하고 예산 계상할 때도 조금 확실히 해달라 당부를 드렸었는데 네. 이 부분은 좀 바뀌지가 않는 것 같아요. 이 부분 한번 지난번 말씀하신 거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해 주셨고요. 네. 그래서 한번 하여튼 보훈청에 있는 명단이 조금 저희들한테 전달이 됐을 때 이제 저희들이 주민으로 전산망을 확인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예, 그때 한번 좀 더 면밀히 좀 보겠습니다, 의원님. 그래서 좀 집행 그래서 제한 만약에 이제 그 받은 명단 교부 시점이 있을 것이고, 네, 그 이제 맞습니다. 그 전산상에 확인을 했으면은 미리 감을 했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8페이지에 지역사회 돌봄이 있습니다. 설명자료 8페이지. 네. 네, 의원님. 요거 그 로봇 돌봄 관련돼서 예산 반납한 상황이죠? 네, 반납이라고 하시 반납이고요. 왜냐면 자치구에서 이제 단독 계약으로 하려다가 대전시에서 이제 종합적으로 본인들이 이제 계약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그만큼 이제 다시 시로 지금 저희도 시도를 했었어요. 저희는 시도까지는 못 해봤습니다. 왜냐면 서구에서 시도를 했었고 네. 계속해서 사실은 추진이 안 되는 부분들을 보고 4개구에서도 어차피 같은 맥락으로 추진을 해야 될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대전시에서 나서서 진행했던 상황이 되겠습니다. 뭐 완료됐어요? 시에서? 시에서 업체선 이제 끝났죠? 이번 주? 예, 이번 주에 계약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이번 주에 계약하면은 바로 실행이 되나요? 계약하면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로봇 사업이니까요. 네. 네, 이제 그 업체 선정이 되면 바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진행이 되면은 저희 네. 같은 경우 이제 대상자 선정 문제라든가 이제 홍보 문제는 저희 구에서 담당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 어떤 계획이 잡혀 있는 걸까요? 기존에 있던 인원이죠? 기존에 있던 인원. 다 됐죠. 11월 말까지 이미 사전자 명단 다 받아놨습니다. 명단을 받아놨고 예. 그 위에 혹시 또 변동 상황이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네. 좀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제 홍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각별히 좀 국장님께서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홍보에 예, 완전히 이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석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정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의원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페이지 1페이지 코로나19 생활지원사업 부당이득 환수금. 네, 의원님. 코로나19가 꽤 지난 지가 시간이 좀 지났죠? 네, 그런데 맞습니다. 지금 환수금이 발생하시는 거는 지금도 계속 점검을 하시고 계시는 상황이신 건가요? 지금 끝났잖아요. 네.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환수 조치가 지금 20건이 예. 발생이 됐습니다. 이건 다 사업은 끝났는데요. 네, 저희들이 이제 확인하는 과정 속에 이제 유급 휴가와 생활지원비 중복 수급이 사실은 안 되는 부분인데 네. 신청했던 분들을 저희가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확인이 되어서 사실은 이렇게 지금 부당이득 환수를 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확인은 끝나셨다고 하신 거예요? 점검이 다 끝나신 거예요? 진행 중이신 거예요? 진행 중에 20건이 발견되신 거예요? 아니면 지금도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이제 다 종료됐습니다. 환수까지 끝났기 때문에. 해서 예. 전체로 환수 조치까지 다 네. 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족당으로 해가지고 금액을 이제 지원해 주셨었잖아요. 네. 그러면 그 가족의 이제 급여 지급이 대상자가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대상자가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한 구분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가족 단위가 개인 단위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중간에 해서 이제 예, 그 중에 진행된 상황, 근데 예. 유급이신 상황인데 무급처럼 이제 그대로 이중 수급을 하신 거네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유급 예. 휴가를 냈는데 불구하고 네, 네. 네, 생활지원비도 신청을 해서 이제 무급으로 해서 이제 네, 급여도 무급한 받으시고 분만, 네. 이 지원금도 받으신 분들에 대한 이제 점검을 하신 거라고 보면 네,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럼 보통 이제 이런 경우에는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지 않나요?
그때 생활 지원을 받을 생활비 때. 신청 맞습니다. 네. 예. 그러면 그때 이제 안내를 안 해주시나요? 안내는 그때 다 됐었고요. 예, 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또 언론에서도 생활지원에 그렇죠. 관해서 많이 나왔습니다. 예, 예.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뭐 착오를 했거나 아니면 뭐 잘못 신청을 했던 분들이 생겨서 이렇게 환수되는 내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안내는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신청이 상황들이 네. 이제 발생을 했던 부분들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좀 시간이 지나셔서 지금 이제 이렇게 적발이 돼서 이제 이분들 입장에서는 환수 조치를 하면 다시 돈을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조금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이러시진 않으세요? 네, 뭐 그런 이제 금액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 네, 그런 건 없던 걸 알고 있습니다. 네, 본인들이 받았던 금액이었고요. 예. 예, 그 본인들이 그 착오라든지 아니면 본인들이 예. 잘못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환수된 걸로. 수긍을 하세요? 네. 그냥 모르셨던 거예요? 혹시라도 아시면서 이제 혹시나 하고 그러셨던 건 글쎄, 아니에요? 그런 내용까지는 좀 파악하기 어렵지만, 네, 본인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던지 그것까지는 파악을 잘 안 되고는 있지만, 네네. 특별히 다른 문제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한 몇 년 지났는데 이렇게 기간이 조금 소요되시는 과정 속에서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제 끝나시긴 하셨지만 코로나가 종결된 지가 좀 됐잖아요. 네, 예. 종결은 됐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환수라고 표현되는 것처럼 저희들이 이제 확인하는 작업을 점검하는 작업을 좀 거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 네, 그 점검하는 속에서 이제 과정이 어느 정도 걸리시는 거예요? 단계가 있나요? 절차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요 지급됐던 건에 대한 그 전사안을 통한 그 부분 아마 그 추출이 돼서 저희가 통보가 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네. 자체적으로 점검하신 건 아니고 복지부에서 전달을 해서 이제 그거에 맞게 이제 환수 조치를 하신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생활지원 같은 경우에는 국비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예. 총괄적으로 아마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자체적으로 저희 구에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이런 부분들이 좀 발생하지 않았을지 않았을까 하는 좀 아쉬움은 네. 있기는 한데 네. 예, 또 혹시라도 이렇게 조금 부정 수급하는 전체적으로 지금 복지과 예산을 보니까 부정 수급을 해가지고 환수 받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살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수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행정사무경비 국내 예부 좀 볼게요. 세출 부분에. 네, 의원님. 설명자료는 7페이지이고요. 네.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요 부분은 이제 저희들 직원들 업무 수행에 따른 국내 여비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기정 예산액 대비 지출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번에 참여추경 때 지금 감을 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원님. 이제 24년도 예산 편성 이제 지침에 이제 의하면은 네. 사업 추진 실적을 분석하고 단위 사업별로 이제 실소 여액을 산정 편성하도록 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사회복지과는 2023년에는 국내 여비를 73% 이제 감액을 했습니다. 맞나요? 예, 예, 맞습니다. 올해도 82%를 이제 감액을 한다는 내용인데, 네네. 이것을 이렇게 보면은 매년 그 감액 계속 되고 있죠. 예, 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건 의원이 네.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행정사무 경비를 이제 올해만 감액한 게 아니에요. 본의원이 네네. 사회도시에 맞습니다. 있었으니까. 예, 맞습니다. 계속 보면은 이 사회복지과 네네네. 이 행정사무 경비가 계속 감액이 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 정도면은 출장 수요를 좀 예측 안 되나요 이게?
네,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감액이 계속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예산부서와 좀 협의를 해서 아무래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사회복지과 특히나 출장 관련된 부분 데이터를 좀 분석해서 본 예산에 좀 감을 좀 했습니다, 의원님. 그래서 조금 줄어들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여비 관련돼서는 지금 저희 직원들에 대한 출장 여비이기 때문에 지금 좀 예산 부서에서도 각 부서에 또 형평성에 맞게 좀 이렇게 좀 세우다 보니까 조금 편성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이번 그 내년도 본 예산에는 예산 부서 좀 협의해서 조금 저희들이 조정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의원님. 네, 지금 뭐 복지 대상자는 모든 것이 시스템으로 이제 관리하고 이제 맞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내년도에는 이제 편성된 출장 여비를 네. 적극 활용해서 복지 사각지대 또 부정 수급 환수 여기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정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 서비스 볼게요. 네, 의원님. 설명자료는 21페이지네요. 네네. 이 중구에는 제공기간이 몇 개 있나요? 방과 후 제공 활동 기간 지금 7개소가 의원님 7개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한 달에 몇 시간 해요? 보통 저희들이 지금 시간으로는 지금 보통 한 월 66시간 정도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월 한 달에- 66시간. 한 달에 62시간, 66시간. 네. 66시간. 네네네. 시간은 어떻게 돼요? 시간? 시간은 보통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제공하고 있고요. 토요일까지. 예. 그래서 보통 9시 시작을 합니다, 의원님. 네. 예, 딱 일정이지 않고요. 예, 필요한 시간대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예. 필요한 시간대에 어디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예, 그래서 월 66시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네. 소그룹 얘기하면은 네. 몇 명이 조를 이게 짜서 하나요? 보통 그룹 하면 이제 저희들이 이제 2인, 3인, 4인 이렇게 지금 그룹별로 맞춰서 좀 하고 그룹별로 있습니다. 맞춰가지고. 예, 장 형태 맞춰서. 예. 4인 이렇게, 예. 3인, 4인 이렇게. 네네. 그렇습니까? 네.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동사무소에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는 거죠? 동사무소에 바우처 형태로 지금 제공하기 때문에요. 그 서비스 신청을 하시면 동사무소에서 저희들이 서비스 받으시기 심사도 하시죠? 심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관을 말씀하시는 건지 대상자를 대상자. 예, 서비스 대상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대상자가 신청이 되면 그 적합한지 자격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하나요? 시에서 하나요? 저희 구에서 지금 자격 기준을 보고 있습니다. 구에서? 예. 구에서 하고 있어요? 네. 시에서 하나요? 신청을 누구한테 받는 거예요? 그 신청은 우리가 그건 판단하는 거예요. 예. 시간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그래요? 신청이 들어오면은 예. 자폐성에 대해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장애인 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예. 시에서 하는군요. 예. 다른 데를 이렇게 보면은 또 시에서 하는 데가 있어서. 네. 잘 알았습니다. 네, 의원님. 네, 이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석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네, 의원님. 설명자료 3페이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 있고요. 네, 의원님. 독거노인 장애인 일단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앞서 복지정책과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사업 목적 필요성이 중복되는 것 같은데 이 사업 수혜 대상자는 어떤 식으로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해 주시는 이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65세 이상이면서 사실 이제
수급자분과 차상위 그리고 이제 저희들 연금 수급자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은 되지만 소득 재산이 저희들이 이제 일정 기준에 또 이하의 분들이 이제 저희들이 서비스 대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통합돌봄 관련된 복지정책에서 하고 있는 것들은 지금 예산은 4억 원으로 지금 대전시형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거는 지금 기준소득 85% 이하 분들이 신청 대상을 받고 80% 이하 분들이 대상으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득 수준에 따라서 좀 다르다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원님.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다. 네, 대상자가 다르다.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저희들 내년도에 노인 일자리 사업 안 해요? 내년에 노일제 사업 하고 있습니다, 원님. 그 신청 언제부터 받아요? 12월 2일인가요? 예, 12월 2일부터 13일까지 원님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행 기간이 한 11개 정도 되죠. 네, 지금 일자리 사업 11개 되고 기간에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동행정복지센터 포함해서 예, 맞습니다. 11개. 다 그 시기별 기간이 다 틀리죠. 접수 기간이. 수행 기간별로 지금 하고 있고요. 수행 네. 기간별로 그러니까 하고도 있고. 일단은 동행정복지센터가 어제부터 시작을 예, 했고 예, 그거는 지금 어제부터 했고요. 그다음에 시니어 클럽 같은 경우는 차년도 1월 달에 받지 않아요? 이 시기별로 시기는 동일하게 지금 접수는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받아요? 예, 지금 받고 있습니다. 시니어 클럽도. 시니어 클럽 똑같이 모집 기간은 다 똑같아요? 일적이죠? 네, 모집 기간은 원님 같습니다. 그러니까 11개 수행 기간이 다 12월 2일부터 13일까지. 13일까지 접수를 받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그 형태에 따라서 좀 차등으로 받지 않아요? 일시에다 그렇게 받아요? 혹시 원님 이제 뭐 공익형이니 사회서비스형이니 그쵸. 형태별로 지금 말씀해 네, 주시는 것 네, 같습니다. 네. 형태별로 똑같죠? 그러면 동일하죠? 형태는 좀 다른 유형이 있지만 네. 모집 기간은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님. 네. 그럼 1차에 다 끝나요? 예, 1차에 다 끝납니다, 원님. 1차에? 네. 그 기간 내에 저희들이 기간 내에. 모집하면은 네. 근데 이제 본연이 질문을 드린 거는 네. 어제부터 이제 접수를 시작을 했어요. 맞습니다. 그죠? 네. 근데 보도자료도 하나도 안 나오고 하물며 홈페이지에 게시도 안 되고 이게 지금 이 하시는 분들은 이제 최근에 종무식도 하고 뭘 하니까 그분들은 네. 이제 아마 인지를 하고 계실 건데 네. 지난해 신청했다가 이제 안 되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그런 분들 맞습니다. 계시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솔직히 이 신청 시기를 좀 모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11개 수행기관에서 하다 보면 이제 일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이제 종류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을 좀 해서 홍보를 좀 하는 게 필요한데 전혀 그런 게 없어 보여가지고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보도자료 나왔어요? 오늘 구청 홈페이지에 공고는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구청 홈페이지에 어디에 공고가 돼 있어요? 모집 공고란에 의원님 보시면 조금 안에 모집 공고. 그리고 보도자료도 사실 좀 나왔지만 의원님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전체가 다 나오질 않은 것 같지만 보도자료에도 지금 보도자료예요. 네. 대전 중구 노인 일자리 하면은 다음이나 이런 데 검색이 안 돼요. 그리고 이게 팝업창 있잖아요. 네. 예? 무인 발급기, 반려견 에너지파크 운영, 인플루엔자 접종, 평가 인증, 족보박물관, 예? 지난 것도 여기 아직 있는데 이 새로운 거는 이 앞쪽에 띄워줘야 좀 아시지. 이게 어르신분들이 가서 보는데 고시 공고를 에다가 띄워놨어요? 모집 채용 공고? 네, 모집 공고란 보시면 혹시 의원님 거기 한번 모집 채용 공고요? 채용 공고 맞잖아요. 예, 그 채용 공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채용 공고 일반적으로 채용 공고를 보는 분들이 노인 일자리 사업하는데 채용 공고를 타고 들어가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홍보의 방법이 좀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그분들이 네. 어르신들이 빠르게 인지를 하시고 이렇게 갈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공익형도 있고 사회서비스형도 있고 종류별로 하시는 일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세분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홈페이지 사업장에 지난 것들 22개가 떠 있는데 관련된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위원님 볼 때는. 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구청 공고할 때 파업청도 좀 많이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사실 이 동에서 많이 좀 움직이기 때문에 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사실은 홍보는 좀 많이 되고 있는. 아니, 동행정복지센터에 있는 분이 그 대상자분들한테 다 문자를 보낼 수 있겠어요? 얼마나 접촉할 수 있겠어요? 지금 동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를 들어가 봐도 공고란에 그런 건 없어요. 뭐 지역화폐 얘기 있고 뭐 중고 아카데미 얘기 있고 이런 얘기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얘기들은 없어요. 그 부분을 좀 이 종합적으로 저희들 11개 수행기관에서 몇 명을 언제부터 어디까지 어디다 신청해야 되고 필요한 서류들이 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자세히 안내를 해 주셔야지 그분들이 좀 더 신청하는데 수월하고 이용하시는데 편리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 전혀 이 누리집이나 이런 데서 활용이 안 되고 있다. 네. 하물며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도 또 안 되고 있고. 말씀드렸지만 동별 현수막도 좀 개첨도 했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또 예를 들어서 팝업창이라든지 우리 그 구청 홈페이지 관련돼서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 방법을 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예, 그런 부분 좀 신경을 써서 좀 그 시기를 놓쳤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도 동행정복지센터에만 그게 사업을 하는 건지 인지하시는 분들도 상당수 있어요. 네. 그래서 몰라서 또 신청을 못 하시는 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특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길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석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의원이 한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페이지 9페이지 장애인 가정 출산 지원금 지금 보니까 지금 장애인 가정에 출산하셨을 경우에 100만 원 정도 더 해서 차등으로 지원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순구비가 있고 시구비가 따로 나눠서 집행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럼 지금 시구비는 어느 정도 집행을 하신 거예요? 지금 시구비로는 지금 세 가정 300만 원 지급했습니다, 의원님. 세 가정이요? 100만 원씩 해서? 네, 100만 원씩 해서. 지금 보니까 시구비 같은 경우는 남성 장애인의 배우자가 출산하셨을 경우 그리고 유산이나 사산한 경우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외에 이제 그 여자분 장애인이 출산을 하셨을 때는 순구비로 이제 지원을 해주시는 건가요?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은 또 별도로 국시비 따로 지원사 있어서? 보조금이 또 있습니다, 의원님. 아, 그러다 보니까 중복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네, 맞습니다. 잔액이 남는 거네요. 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예, 그럼 이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출산 같은 경우는 출산해서 그 시간만큼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부분일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그분들의 이제 장애 정도라든지 그 지금 사시고 계신 환경이라든지 충분히 예측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뭐 금액의 작고 적고로 떠나서 이 순구비를 지금 3차 추경 때 삭감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제 10월달 말 기준으로 지금 이렇게 집행했다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장애인 가정 같은 경우에 우리 구비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지금 아직 한 건도 지금 지불이 안 됐습니다. 왜냐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 구비와 그 다음에 국 12로 되어 있는 보조금 사항 먼저 지출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요. 사실은 장애인 가정 관련된 부분들도 출산을 한 분들이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2024년도에 출산하신 분들이 2025년도에 신청도 하시기도 하거든요. 네네. 네, 물론 뭐 흔치 않지만은. 이 네. 신청을 하셔야 지원하는 것도 좀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이분들은 아무래도 장애가 있으시니까 몸도 그러실 수 있고 또 정신적으로도 불편하실 수 있는 상황에 신청을 해야만 지원을 해주면 저희가 정말 그 복지를 제대로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없는 부분일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어차피 주민센터나 이런 곳에도 복지를 사회복지사분들도 계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충분히 조금 알아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고 또 요즘 출산의 비용도 많이 드는 상황인데 이제 본의원님 이분들은 그냥 신청이 아니라 직접 좀 살펴보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는 이제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부분인데 네. 중복 지원 불가는 아예 그냥 법으로 정해지신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공적제도에서는 사실은 중복지급은 사회복지제도는 불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가정에 대한 출산 지원금이기 때문에 이게 보조금의 지급 형태만 다른 거지 그 지원하는 금액은 일률적으로 지금 100만 원 정도 같기 맞춰서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도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이게 법적으로는 딱 그렇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분들이 이제 몸도라든지 여러 가지 장애가 있으셔서 불편하신 상황에 아이까지 돌보셔야 되는 상황이 되시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요즘 조리원만 해도 200~300만 원씩 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럼 조리원 가실 수 있는 만큼의 비용도 안 돼요. 그러면 조리원이라도 가셔서 조금이라도 좀 편안하게 몸조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만큼의 비용도 안 되고 또 상대적으로 불편하신 상황에 아이는 스스로 돌보셔야 되는 상황이 되실 수도 있거든요. 네. 물론 이제 뭐 신청해서 돌봄이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오시긴 하시겠지만 편안하게 좀 본인만의 지금 안정을 취하시기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번 이 부분도 또 혹시라도 더 추가 지원이라든지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좀 찾아주셔서 좀 이분들이 좀 혜택을 좀 받으실 수 있도록 많이 좀 마음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 예, 그리고 올해 경로당 개소식 몇 군데 하셨죠? 올해요? 예, 예. 네. 9개소인가요? 9개 개소입니다, 하셨죠? 원장님. 네. 예, 예. 그래서 본 의원도 이제 상황이 되면 개소식 계속 참가를 했었었는데, 네. 참석을 했었었는데, 이제 팀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1년 동안 드리고요. 네네. 예, 내년에도 또 준비하시는 경로당 있으시죠? 네, 지금 아파트 경로당 관련된 부분들은 아직 예산 개상이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고. 네, 예측은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예산은 그렇죠? 지금 저희들이 지금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원님.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네. 아니, 개소하실 만한 개소수를 여쭤보는 거예요. 금액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대충 이렇게 예상하시는 새로 신규하는 아파트라든지 이런 경우에 지금 새로 이제 신설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 데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충 예측도 있으셔서 25년도 예산도 올리셨던 걸로 본연은 네. 기억을 하고 지금 있거든요. 신축 아파트가 생기면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 4개소 정도가 더 저희가 그 추가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마찬가지로 경로당도 마찬가지 신청이 들어와야 저희들이 또 판단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 지금 한 4개소 정도를 지금 신축가 되는 아파트 경로당 관련돼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건 예, 본 예산 때 하겠습니다. 네. 네, 이런 부분들도 또 올해처럼 힘드시지 않도록 많이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 아동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수 의원입니다. 네, 원님. 회장님, 여성 아동과 치료하실 분들이 좀 더 있으면은 정예를 점심시간에 정예를 하고 예. 하시고 아니면은 뭐 한 명이나 있으면은 예. 마치고 이렇게 하시죠. 한번 물어보셔요 한번. 예, 네. 그럼 지금 여성 아동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신가요? 없습니다. 없으세요? 그럼 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 아동과의 심사를 끝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